파이썬 공부방.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예제로 배우는 파이썬 코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를 지나서 오늘은 13번 문자열 자료형 배우게 됩니다. 사실 문자열 자료형은 여기서 나오고요. 향후에 중급 버전에서도 또 문자열은 또 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할 이야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드리는 강의는 챗봇, 채팅 소프트웨어 로봇을 만드는데 당연히 문자열은 필수죠. 이 문자열 자료형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아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코드의 분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제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예제 코드로 들어옵니다. 문자열 자료형, 챗봇 만들기 위해서 잘 알아야 한다.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도 작은 따옴표도 다 문자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왜냐하면 C와 같은 언어에는 작은 따옴표는 문자입니다. 큰 따옴표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C에서는 큰 따옴표는 문자열이고요. 작은 따옴표는 문자 자료형이어서 이 두 개의 쓰임새를 구분했는데, 파이썬에서는 모두 다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는 하나의 문자도 문자열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포스트로피로 동작을 하고요. 동일하게 작은 따옴표 내부에 있는 큰 따옴표도 어포스트로피로 작용을 합니다.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죠. 보통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하고 그 안에 어포스트로피를 한다든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둘 다 A, B를 출력하면 문자열이 출력되겠죠. 예, 문자열 타입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또는 명시적 형변환 st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숫자 3.14를 문자열 3.14로 변환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A라는 변수의 타입은 문자열 스트링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했던 내용 복습이고요. 문자열 연산을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배우게 되는 리스트도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 문자열은 immutable, 변경 불가능 객체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리스트라는 것은 반대로 mutable 객체입니다. mutable, 변경이 가능한 객체고요. 문자열은 immutable입니다. 예, 지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선언하고 변수에 대입할 수 있고요. print A라 그러면 문자열 전체가 출력되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큰 대괄호를 써서 문자열의 한 문자를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열은 0번부터 인덱스가 시작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 브래킷 0이라고 하면 파이썬의 P가 됩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length라는 함수 설명드렸죠. 이렇게 length에서 파라미터로 문자열을 넘겨주면 문자열의 길이가 나옵니다. 파이썬은 6문자니까 6이라고 반환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그래서 A 전체를 출력한 거고요. 문자열의 0번째, 문자열의 1번째입니다. 이놈은 length of Python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일 끝 문자를 인덱싱 하려면 length A 빼기 1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length A는 문자열의 길이가 나오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지막 문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A의 마이너스 3번째 그러면 제일 끝 문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파이썬의 끝 문자 n이고요. 마이너스 2라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앞에서부터 할 수도 있고 뒤에서부터 할 수 있는데 뒤에서부터 할 때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0은 아니라고요. 마이너스 0 그러면 0이니까 앞에서 0번째인지 뒤에서 0번째인지 헷갈리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인덱싱을 할 때는 마이너스 1번째부터 시작한다 라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 특성이 요긴하게 또 쓰일 때가 많습니다. 끝에서부터 인덱싱을 할 때. 예, 그럼 반복문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while 반복문을 쓰면 되겠죠.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거고요. 문자열의 길이만큼 i 값을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대괄호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해서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열의 문자 하나씩 줄을 바꿔가면서 출력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덱싱을 쓰는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꼭 인덱스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for문을 쓰는 게 훨씬 readability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for문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문자열 조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A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B는 빈칸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치죠.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문자열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문자열 A, B를 더한 걸 출력하라고 하면 파이썬 월드가 붙어 나오죠. 문자열과 정수의 곱셈은 문자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A라는 게 파이썬을 2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파이썬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수에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UA를 출력해보면 당연히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정수의 곱셈은 그 문자열의 반복이다. 문자열과 상수, 정수, 상수의 곱셈은요, 문자열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번 곱한 거니까 별표가 100개가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문자열과 정수, 상수의 곱셈, 문자열과 정수의 곱셈은, 정수, 상수가 아니고요. 정수의 곱셈은 문자열이 반복이다. A라는 문자열이 소문자 파이썬인데, 이렇게 소문자 파이썬과 첫 글자가 대문자인 파이썬을 관계연산자로 체크를 해보면 이 경우는 true가 나오고 이 경우는 false가 나옵니다. 라는 말은 파이썬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같지 않습니다. 문자열 인덱싱 기능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hello python이라고 있으면 0번째는 제일 앞 글자 H를 의미하는 거죠. H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덱스는 왼쪽부터 0번째다. 이제 문자열의 슬라이싱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피자 슬라이싱처럼 문자열을 조각 내는 건데요. 조각 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문자열 슬라이싱 기능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부분 문자열을 구하는 방법, 즉 문자열의 서브셋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인덱싱과 똑같습니다. 대괄호를 쓰고요. 부분이니까 처음과 끝을 지칭을 해야 되니까 숫자를 2개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열의 1번 이상 3번 미만의 부분 문자열입니다. 1번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1번과 2번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1번은 이상이고요. 끝나는 숫자는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을 해보면 1에서 3까지라고 그러면 1, 2까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EL이 출력되고요. 그래서 hello라는 걸 출력하고 싶으면 hello를 0번부터 0, 1, 2, 3, 4니까 5까지 해야지 4까지 포함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문자열의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이런 문자열의 슬라이싱 기능 언제 쓸까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스튜던트 넘버 1, 1번은 학번이 이렇고 이름이 홍길동이고 2번은 학번이 이렇고 홍길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력의 결핍인데요. 홍길동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학번 부분만 오려내고 싶으면 이렇게 문자열의 슬라이싱 기능을 쓰면 학번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는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여러 명의 데이터를 리스트라는 걸로 관리를 합니다. 이 리스트라는 것 제가 이따금 설명드리는데 본격적인 설명은 중급에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열을 대괄호를 씌워서 다 관리를 하죠. 그러면 각각의 문자열이 순서 맞게 저장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반복문을 통해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슬라이싱 기능을 출력하게 하면 이렇게 학번만 출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뮤터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뮤터블이 뭔지 이런 단어 잘 이따금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변경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혹시 변경할 수 없다, do not support, assignment, 할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변경할 수 없다라는 말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문자열이 변수가 hello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고요. A 0번째 H 소문자로 바꾸고 싶어서 인덱싱 기능을 써서 했는데
그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라는 말은 문자열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소문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새로운 문자를 만드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hello라고 하면 앞에 소문자 H로 하고 원문자열을 슬라이싱 기능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B라는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기능 아주 많고요. 향후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근데 아래에서 실습을 해볼 텐데 요 예제는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연습 문제로 내려고 하다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제가 코드를 덧붙였는데 제 설명 없이 각자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문자열, 여기 보시면 ch라는 게 이제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에 upper라는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지금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문자열을 hello python이라고 있죠. 그러면 프린트하기를 hello라는 문자열에 점을 찍어서 그 문자열에 과 관련된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클래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만 하여튼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uppe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뒤에 .upper라고 붙여지면 그 문자열을 변형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다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의 문자열의 뒤에 연결해 쓴 함수를 method라고 하는데 문자열 변수와 또는 문자열 객체와 점으로 연결된 어떤 함수, 이거 문자열 method라고 합니다. 이런 함수를 지금 쓸 건데 여기서 chupper라고 하면 이제 대문자로 바뀌는 거죠. 밑에도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처럼 문자열이 이렇게 있죠. hello message라는 게 있고요. 아까는 upper라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capitalize라는 메서드는 제일 첫 글자 하나만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title이라는 메서드는 모든 단어, 그 문자열에 빈칸으로 떨어진 하여튼 모든 문자의 첫 글자를 다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아까 설명 또 드렸죠. 어떤 문자열에 upper라는 함수는 다 대문자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럼 upper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lower라는 게 있죠.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처럼 문자열에 미리 만들어준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함수를 만약에 모르면 앞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렇게 수십 줄의 코드를 또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자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자세히 살펴볼 영상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메서드가 있는지 쭉 살펴보는 시간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자열 첫 과정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에코봇 넘버 2 버전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